준비하기 위해 코트를 나가고 있습니다. 욕실에 타일을 칠했죠. 그리고 하나하나 길거리를 표현하는 것도 뭐 빠르게 빠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렇게 타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장식들, 그리고 벽, 그리고 조금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들 보면은 그 외벽이 이렇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마늘왕이라는 왕에서부터 스페인에 이제 다 놀러 갔다가 아주 아름다운 그 아람스카 양식의 아술레호라는 그런 타일 양식을 보게 되고, 우리도 이 스페인에 있는 그 아랍의 양식을 혼합한 그런 타일 양식을 우리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아줄레주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고, 작고 아름다운 돌. 네. 그게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그 상징적인 그런 특산물이라고 싶으니까 저는 세라믹 같은 것이. 동네를 계속 가다 보면은 좀 오래된 지역이라든지 그러면 다 저기 타일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뭐였죠? 따봉. 네. 그래서 봉 이렇게 나는 봉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봉이 되게 좋은 뜻이에요. 여기 봉이 이제 뭐 안 좋은 뜻이 아니라 따봉, 봉디야 이러면은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뜻이 바로 봉디야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사님이죠. 네, 기사님이 오늘 버스는 요거는 오늘 바뀝니다. 기사님은 나들이까지 좀 같이 이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포르투갈에 오셨으니까 포르투갈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포르투갈어는 되게 쉬워요. 네, 봉디야. 그리고 우리 기사님 이름이 폰테스. 이름 좀 어렵죠? 봉디야 폰테스하고 박수 한번 치세요. 시작. 봉디야 폰테스. 우리 기사님이 아주 신사분 생기셨어요. 건조 있게 생긴 게 아니라, 가끔씩 포르투갈 사람들 보면은 이게 눈에 다크서클 쭉 내려와가지고 되게 험악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주 그냥 괜찮은 성실하게 생겼어요. 어저께 보셨죠?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1959년도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님 상을 본 땅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28m짜리 예수님 상, 크리스토 헤이의 상을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돈 안 내고 지나갔잖아요. 여기도 하이패스처럼 이게 포르투갈차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게 있습니다. 그 자동으로 통과되는 거. 근데 이제 다른 개인적으로 이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다 내죠. 그 차량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진입을 하게 될 때는 페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지금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는 어두워가지고 가이드가 그 금문교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색깔이 잘 안 보였잖아요. 지금 가다 보면은 정말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기 지금 오른쪽에 다리 하나 보이나요? 멀리? 네, 저게 이제 바스코 다가마 다리고, 이 다리가 딱 두 개 있어요. 네, 리스본의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네. 이 밑에 쪽에는 뭐 코스타 카파리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묵으신 이제 남쪽의 동네들, 밑으로 내려가면 코르크 밭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지대가 펼쳐져 있고,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이제 시내 중심가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리스본 같은 경우는 별칭이 사우강의 뭐 여왕, 옛날에는 그랬고 아름다운 사우강의 여인, 뭐 이런 뜻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떼주강이죠. 여기 스페인어로는 따코강인데 포르투갈어로는 이게 테주강이 됩니다. 이게 강이에요.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강이야? 그래서 이 가장 지금 이 강이 흘러서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와. 지중해인가요? 지중해요? 맞아요. 맞아요. 해석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강과 바다의 경계선이 이쪽으로 이제 끝에 있어 싸우면 해주가 들어가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강폭이 아주 넓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너는 이 다리도 1.7km의 4월 25일 다리. 원래 이름이 이제 살리자르교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이제 독재 정권 무솔리니를 모방을 해가지고 이 나라에서도 독재 정권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1974년도에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르투갈이 독립을 했다라는 의미로 붙여지게 된 그 날이 바로 4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8.15 다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25 다리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그런 17.6km짜리의 그 다리는 1998년 엑스포를 했었을 때 만들어지게 된 바스코 다가마 다리입니다. 지금 밑에는 보면 요트도 정박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도 있죠. 네. 물동량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네, 포르투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왼쪽 한번 보세요. 좀 이따가 저희가 시트라 갔다가 올 겁니다. 자, 저기가 발견 기념비. 저 뒤에 왼쪽에 탑이 2개가 있죠. 네, 보이세요? 탑 2개가 저쪽 맨 끝에 왼쪽에 조그만 게 벨렘탑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그 발견 기념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 이쪽에 언덕이 있고 이쪽에 언덕이 있는데 이쪽 언덕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알파 마시고 지금도 이제 지진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내 중심가에 로시오 광장이라든지 원래 이름이 동페드로 4세 광장 그리고 또 리베르다데 거리라든지 그런 시내 중심가의 모습 위치가 이제 오른쪽이고 이 왼쪽은 벨렘 지구, 오른쪽은 알파마 지구, 그리고 이제 시내 중심가에 명동 같은 그런 중심가가 이제 오른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지금 오른쪽 보면은 1시, 2시 방면에 보면 집들 사이로 막 스프리 우거져 있는데 보이시죠? 거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보이죠? 네, 공동묘지. 네. 이쪽 주변에 이제 보면은 아주 고풍스러운 또 오래된 건축물이 많이 보이는데 그 시내 도시 안에 유럽에는 거의 다 도시 안에 보면 묘지와 공원 지역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그 묘지들 보게 되면 이제 지나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의 중간에 이제 묘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공동 묘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측백나무과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아람브라 궁전 가면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네. 이제 다른 나무들은 쫙 이렇게 팔을 옆으로 아니면 위로 이렇게 나무 자비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그 나무 같은 경우는 팔을 다 하늘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영생을 상징하게 되는 그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거의 다 무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시내 중심가로 들어가는 출근하는 차량들 때문에 조금씩 정체가 됩니다. 다리가 바뀌기밖에 없습니다. 차가 막히더라는 건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원래 수표를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온 4월 25일 다리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건너는 것이고 저 앞에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네, 수도교, 수록, 우리 다니는 수록. 그리고 이제 저기가 이제 지진이 엄청 많네요. 피해를 입은 곳이고 지금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위쪽으로 보면은 뭔가가 되게 좀 빈민가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그죠? 저쪽에 이제 지진의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도 이제 현재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옆으로는 여기는 되게 고풍 오래된 그런 건축물인데 바로
옆에 보면은 이제 신축 건물들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랑 요 동네랑 다르죠. 자, 지금 오른쪽으로 보면 요 협곡 사이로 보면 이쪽 동네랑 저쪽은 막 아파트들 막 신축 건물들 보이죠. 저기는 완전히 그 초토됐던 동네예요. 그 때문에 새롭게 건축을 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쪽은 이제 알파마 지구라고 해가지고 또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곳이. 저기는 재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1755년에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뽕빨 후작이라는 광장을 중심점으로 미소그다 시내 중심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도 보면은 7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언덕과 언덕을 이어주는데 물을 이제 길러오고 그다음에 물이 통과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수도교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를 수도교의 영광을 받아서 그 지진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 리스본의 지진 이후에 복원한 거예요. 사람도 건널 수 있을 것처럼 아주 웅장하게 지어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옛 수도 포르투갈의 이제 어원 같은 경우는 포르투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명칭이 됐는데, 포르투갈의 수도가 어디죠? 리스보아. 네,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현재는 리스보아 이렇게 얘기하죠. 리스보아고 예전에는 코임브라라는 지역이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옆에 있는 예수도인 마드리드 옆에 그 스페인의 예수도인 똘레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메리다라는 지역을 거쳐서 지금 차로는 4시간 똘레도에서 메리다에서 리스보아까지 이제 4시간에서 약 8시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옛날에는 대상들과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이동을 했었던 장소이 가장 중심적인 장소로서 이동을 했었고, 그리고 로마도 그렇지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런 지역하고 봤을 때 지형적으로 좀 비슷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언덕과 언덕으로 되어 있는 곳에 물이 있고 언덕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가옥의 구조를 지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라라든지 그 다음에 폼페우스가 바로 이 이베리아 반도, 현재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이 전체적인 반도 이름을 이베리아 반도, 우리나라 한반도죠. 여기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명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에서부터 이쪽을 전체적으로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남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는 곳,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명칭이 붙어지게 된 포르투갈의 시인 까보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면서 그때 갔었던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밟은 이 포르투갈 땅은 유럽에서도 정말 프랑크푸르트에서 얼마 걸렸나 하루? 4시간? 3시간? 그래도 핀란드보다 가깝네요. 핀란드는 4시간인가? 4시간 반, 마드리드까지 4시간이고 여기까지는 5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그 핀란드 쪽으로 갔다가 이제 오면은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유럽 아니더라도 태국 정도, 우리나라에서 태국 간다는 거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참 멉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0km가 넘으니까 한 11,000km 정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은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무역을 했었을 때 쫙 보면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이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동양의 시작점이 지금의 시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서안, 그죠? 서안 장안, 옛날엔 장안이라고 이제 했었고 거기서부터 동양 처음 밟는 곳이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지역이었는데 그쪽까지 7,000km 정도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쫙 와가지고 프랑크푸르트까지 온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리스본까지 왔는데 8을 걸쳐서 왔어요. 9월 4일날 출발했는데 원래 정시에 도착했으면 9월 4일날 여기도 도착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쪽까지 오려면은 거의 1년 걸렸겠죠. 그 7,000km 오는데 6개월 걸렸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 수천 킬로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까지 오는데 바로 여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보다 더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네, 그래서 그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까보다 로카, 로카 곳이라는 뜻입니다. 명칭은 로카 곳. 네, 그리고 유럽의 가장 땅끝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땅끝이 어디죠? 해남 땅끝마을. 네, 그죠? 네, 그쪽까지 막 우리나라의 땅끝을 한번 밟아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분들도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에 오게 되면 이쪽에 땅끝을 한번 밟아보고 가자. 네, 나도 예전에 이 바르톨로메 디아스라든지 아니면 바스코 다가마는 어디서 좀 들어보긴 하셨죠. 네, 옛날에 헌해에 썼던 그 인도 항로를 발견한 사람이죠. 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스코 다가마나 아니면은 콜럼버스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가장 미인이기도 하고 바로 이 땅끝이었었던 리스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아프리카를 확인한 다음에 희망호를 찍고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중에서도 유럽 땅의 가장 끝점 까브라로카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까보다로카 그리고 나서 신트라라는 전체적으로 이 도시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트라에서 점심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리스보아 시내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시가 리스본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나서 까보다 로카라든지 그쪽으로 이동하면 신트라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이동했다가 신트라에서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리스본으로 와서 제로니모스 스토어이라든지 벨레입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인 포르투갈 리스보아의 명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로시우 광장 이런 곳을 관람하고 저녁까지 이제 중국식으로 드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호텔로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디 들어가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거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세비야 성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꼴도바, 메스키타 그리고 뭐 아감부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날 같은 경우는 자유시간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명동이나 여기 리스본 명동이나 아니면 신트라 신트라가 또 아기자기한 또 상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여유롭게 자유시간 정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여유로운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입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도시를 곳곳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상점들 개인적으로 보면은 구시가지 그 신트라 같은 데 보면은 다다다다다다 조금조금만한 그런 상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가 알아서 자유롭게 이동하시면서 보시는데, 포르투갈의 특산물도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포르투갈은 코르크, 그리고 스페인은 올리브, 모로코는 이제 안 가시는데, 모로코 요새 좀 정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모로코를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모로코를 가게 되면은 그래서 몸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베리아 반도 밑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를 타야 되는데, 여기는 코르크 나무가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가면 다 올리브고요. 그 다음에 모로코 같은 경우는 아르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지형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자라는 나무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대서양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소나무, 이쁘게 이발한 소나무 같이 생겼죠. 이쁘죠? 이런 소나무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내륙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껍데기 다 벗겨져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포르크 나무인데, 오늘은 별로 볼 일이 없을 거고, 내일부터 전체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 세계 포르크의 60%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코르크 나무를 가지고 만든 그런 특산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가죽인가? 아니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독막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설명을 안 하면 이게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걸로 무슨 우산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목걸이 줄도 만들고, 별의별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포르투갈의 상징적인 나무가 바로 샘물 떨어졌네요. 코르크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왼쪽에 쭉 아직까지는 이쪽이 강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있는 애도 있고 고성. 없는 애도 있죠. 여기 성벽이. 열려져 있는 애들은 암나무, 없는 애들은 순나무. 얘는 없죠. 종려나무. 그리고 가다 보면 달랑달랑달랑 멜려있는 요거는 있고, 저게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단데 아랍인들이 잘 먹기도 하고, 이 스페인 포르투갈 친구들은 잘 안 먹더라고요. 이게 대추야죠? 우선은 제가 우리 기사님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 이왕 가는 거 고속도로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변가가 보이는 곳을 중립적으로 가달라고. 근데 우리 기사님이 아주 착합니다. 원래 기사님들이 뭐 그런 거 부탁하고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이동을 해도 되는데, 이거 유럽인가? 그 유럽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 빈민가가 빈민가. 이런 빈민가가 어디 있어? 못 살아 이렇게 못 사는 동네처럼 보이죠. 네, 그래도 보면 하나하나 집집마다 그 세라믹 양식이 다 돼 있어요.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못 사는 동네를 지나고 나면은 또 잘 사는 동네가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쪽 대서양 줄기를 따라서 펼쳐지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는 또 앞에도 멋있어요. 지저분하지도 않고 멋있더라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유럽의 2007년도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여기까지 이제 유럽 연합이 되게 됐고, 근데 이제 쉥겐 조약은 이제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부터 유로 화폐를 쓰게 되는데, 주변을 보면은 되게 동유럽의 그래도 헝가리까지 괜찮아요. 그 이제 루마니아, 불가리아 갔다 오신 분들 아시는 분들 거기도 보면 그 페인트 칠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되게 낙후되어 있는 나라들을
도시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포르투갈도 보면 가장 끝이잖아요,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혜택을 못 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이제 주전해가지고 많이 손실을 보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원조가 부실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전폭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조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 다 이렇게 열심히 공장도 만들고 또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게 됐지만 이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나쁘게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게 좀 느리게, 더디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지금 현재 서유럽에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던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포르투갈은 바로 무너진 양반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양반가의 15세기, 16세기 때 가장 북이 영화를 누린 것도 가장 끝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땅끝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가지고 싶었었던 이런 향유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향신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동양의 것들, 동양의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가장 땅끝에 붙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나면 포르투갈까지 콩고브라가 떨어져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11시 방면에 뭐가 하나가 바다인지 강 중간에 뭔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빨간색 등대가 아주 예쁘네요. 그게 이제 바다하고 강의 경계선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쭉 강입니다. 아직 강이에요. 근데 보면 쭉 바다 내서야 아틀란틱 오션이죠. 마르디 아틀란티코라고 펼쳐지게 된 그 경계선을 따라서 이제 해안선이 쭉 펼쳐집니다. 아까는 참 이제 좀 뭔가가 기찻길에다가 조금 뭔가 못 사는 동네처럼 보였는데 여기부터 이제 나아져요. 조금씩 집들이 이제 조금씩 럭셔리해지죠. 그래서 에스토릴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카스카이스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갈매기처럼 여기도 대서양 앞바다에 갈매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참 여기는 햇살이 아주 가득하면서 날씨가 좋죠. 근데 이쪽으로 가다 보면 그 까보다로 까맣고 하면은 그 땅끝은 그렇게 없나 봐요. 우리 지브롤터 협이라든지 대서양 쪽으로 가면은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래서 이 대서양 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예전에 그 라스팔마스라는 지역이면서 까나리아 제도라는 스페인의 하나의 주가 까나리아 주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대서양 쪽에서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 없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으로서 또 외화벌이 많이 하러 갈 때 이 대서양 물줄기를 따라서 그 참치잡이 이런 것들 이쪽으로 와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갔을 때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참치 많이 먹습니다. 이러면서 안 보셨어요? 텔레비전 안 보시나 보네. 그래서 저는 또 스페인 얘기만 딱 들으면은 또 그게 이제 귀가 쫑긋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참치잡이 어선들을 이제 대서양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적을 해서 포르투갈하고는 더 가까운데 모로코랑 더 가깝죠. 네, 스페인 영토가 있는데 이 대서양 쪽으로 해가지고 참치잡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그런 요트는 아니고 이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고기잡이 어선이겠죠?
이런 조그만한 한박 그냥 조그만한 항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정말 잔잔하네요. 바람이 안 붑니다. 원래는 엄청 불어요. 이 항만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모래사장이 원래 없는 동네입니다. 이게 다 퍼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푸켓이나 아니면 필리핀의 보라카이나 뭐 삐삐섬 이런 데 보면 그 하얀색 모래 아주 그 산호 모래들 아름답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저기 제주도 옆에 우도에 보면은 아주 이 백사장이 아름다운데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는 참 아름답고 그런데 이 유럽 친구들 보면 어떻게 해요? 몸을 태워야 돼요. 곰팡이도 날려버려야 돼요. 피부 안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을 찾아서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 남쪽으로 옵니다. 근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암절벽으로 되어 있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카스카이스 아니면 까보다로카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되면 다 기암절벽이에요. 우리나라 그 우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장엄하다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원래는 전체적으로 바위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그 모래를 공장에서 찍어낸 걸 쫙 깔았더니 관광객이 막 몰려들어요. 일광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일광욕이라든지 모래 사장들을 보게 되면 다 퍼다 날른 인위적으로 퍼다 날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바다가 아주 잔잔하지만 평소 때 여기는 그래도 이제 좀 항만이라든지 좀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물살이 세진 않죠. 이 아침에도 이제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볼 수가 있네요. 안 추울래나요? 추운데. 원래는 저렇게 생겼어요. 거친 돌로 되겠네. 바위산이죠, 바위산. 너무 좋아. 수비가 수비했어. 왼쪽에 있는 그 성이 이제 산졸리아오라는 성이면서 예전에 이제 다른 선박들이 오면은 관망하는 장소로서 이런 지금 현재 등대 역할이죠. 등대 역할도 하면서 또 해적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박들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벨렘탑도 마찬가지 용도로 쓰였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기다릴 거라. 저런 데를 한번 가야 되는데. 응? 저런 데를 한번 가야 되는데. 시간 내주잖아. 거기 바다가 아닌데 거기. 그런가? 걸릴 것 같은 찾은 거 같아. 와, 바다 씨. 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기 많이 몰려있네. 아니에요.
서실인가? 저거나 우리도 난 죽지. 너 수영복도 가져왔다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여름에 보면은 윈드서핑 있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리나 아니면 하와이 쪽, 또 호주의 뭐 골드코스트나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서핑 보드 가지고 이제 많이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서퍼들의 유럽에서 서핑을 즐길 만한 곳이 많지 않은데 이쪽에 이제 대서양의 이제 바다를 파도 치는 데서 향해서 벚꽃 뭐 하는 바람이 거야? 많이 불 그치? 때는 서퍼들이 이쪽에 파도 치는 데서 와가지고 벚꽃 뭐야? 그런 것도 즐기긴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홈 잡히는 거야? 저게 일광욕이야? 미국 사람은 아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포르투갈 하면은 우리가 떠올라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박지성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크리스티안 호날두가 있죠. 네.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그 잘생긴 애 있잖아요. 그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맨유에서 같이 그 박지성하고 같이 뛰었었던 친구면서 지금 현재는 스페인 리그인 전 세계 최고의 구단이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피구라고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막 전 세계에서 몸값이 제일 비싸다는 친구였었던 피구.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 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유세비오라고 유세비오라고 그 옛날에 검은 표범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바나나 킥을 엄청 잘 차가지고 사람들이 그 유세비오 그 포르투갈 뭐 어쩌면서 이제 인기가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세 명 다 뭐 하는 사람이죠? 축구 선수. 네. 무엇을 안 됩니다 하면은 모르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브랜드들 거의 대부분이 스페인이나 유럽에서부터 온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5% 정도 되고 공업이 이제 30% 그리고 서비스업이 65%예요. 서비스업. 보면은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이쁘게 놨어요. 네, 마카오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죠? 보면은 마카오 바닥들도 저게 하얀색, 깜장색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시내 중심가를 가게 되면 또 아니면 뭐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면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던 돌바닥 형태로 거기다가 플러스 이 포르투갈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을 동네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닥 하나도 이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되게 단조롭게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내 중심가로 가면 막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여기 이제 호텔 앞에 카지노 호텔 앞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공원들을 보십니다. 여기가 이제 에스토릴이라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면 쉽게 생각하면 동해안에 그 부산 쪽에 해운대 있고 광안리 있고 또 뭐죠? 성당 맞습니다. 광안리 있고 송정 있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여기 이쪽 부근 에스토리 이쪽 가시가시 이렇게 가지고 나뉘어져 있는
아주 컬러풀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과 함께 거기다가 유럽적이면서 동양적인 느낌이 안 드세요? 빨간색 기와로 되어 있잖아요. 기와로다가 거기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느낌 자체가 S 아닙니다. E예요. E. 에스파냐니까 E라고 되어 있으면 저기 스페인에서 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씩 F라고 되어 있어요. F 그러면은 저기 프랑스에서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차 들고 막 몇천 킬로 달려가지고 오더라고요. 여기 가장 부촌인 이제 가스가스를 지나서 신트라 지구의 까부다로카로 가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또 이제 되게 아기자기한 공원과 함께 또 박물관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호텔도 있고 별장지대도 있고, 이렇게 도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가는 그 까부다로카로 가게 되면 그쪽은 이제 건물을 짓는 데 좀 많이 제한을 해뒀습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처럼 쫙 뽑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조금 더 좀 오래된 그런 정적인 그런 건물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는 신트라 같은 동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잘 시간을 들 거거든요. 거기는 또 아기자기한 그런 동화 속 나라인 것 같아요. 좀 뭔가 웅장한 거보다는 섬세하고 세심한 모양의 이런 건축물들, 그리고 골목골목의 아기자기한 상점들, 이런 것들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사는 부촌이었었던 가스가이스를 지나서 이제 좀 가게 되면 우리 어제가 탐탱기기는 어제도 탐탱이야. 너무 재밌어. 이런 맛으로 여행 오는 거지. 돌돌 돌면서 까보다로카 가는 길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조금 이동이 뭐죠? 부비부비 하는 길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5유로인가 그랬는데 이제 오른 것 같아요. 6유로, 11유로. 큰 거는 이제 그렇게 되고, 일본 사람들이 참 그 기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도 기념하실 분들은 한 번씩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딱 봐가지고 뭐 이거 어디 들어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십자가 앞에까지 왼쪽에 이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거기가 이제 십자가가 1962년도에 만들어지게 된 곳인데, 그곳 앞에를 중심점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해양 선인장입니다. 이게 밑에 이제 바닥에 깔려져 있는 그런 식물들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딱 그거 세 개밖에 없지만 산책하기는 참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도 같은 데 가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해안산 타마스를 이렇게 쭉 걸어서 내려오고 그죠? 그래서 그 증명서 만들어준다는 데가 여기에요. 투리스모 까보다로까, 그죠? 여기 하얀색 건물 등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기념품집. 요게 기념품집 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 카페테리아입니다. 카페 한잔 하실 분들은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행 안내소에서 그 책장 만드실 그 상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 만드실 분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 간 다음에 오늘은 바람이 안 불지만 그래도 모자 잘 날아가니까 모자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네. 조심하시고 이렇게 쭉 이동해서 십자가를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산책하죠. 근데 이 중심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으면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한 다음에 화장실도 다 이용하셔야 돼요. 화장실은 어딨냐? 요 인포메이션